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65세 이후를 생애 전환기라고 부를 만큼 중년에서 노년기로 들어가는 65세 이후부터는 건강관리에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5세 이후 후기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낼지 침대에서 누워서 보낼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스토핑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절반 이상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 관절염 등의 3가지 질병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의료 진료비 역시 전 연령층에 비해 65세 이상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행복한 노년과 함께 경제적 자산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질병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들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 1위로 바로 치매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치료 비용이 크고 환자 본인과 가족도 힘들며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추정치매 환자 수는 105만 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1000만 명 정도 되는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하면 10명당 1명은 치매 환자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간병비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치매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010년 1851만원에서 2022년 2220만원으로 약 20% 증가했으며 특히 중증일수록 관리 비용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산됐고 연간 간병비 지출 규모 역시 지난 2018년 8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예방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와 함께 경제적 자산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예방 수칙 333인데요. 잘 숙지하시고 치매 예방을 위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치매 역시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인데요. 사시는 지역에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시면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무료로 인지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뇌 건강에 좋은 습관과 음식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없으신 분들이 신경 써야 할 질병인데요. 근육이 감소되고 근력이 소실되는 증상인 근감소증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성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마다 1~2%씩 감소하게 되는데요. 8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5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로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인데요. 근감소증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한 대학병원 자료에 따르면 근육이 없는 노인이 근육이 있는 노인보다 사망률이 3배 정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감소를 자연스러운 노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 근육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영양섭취 부족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근감소증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고기 같은 단백질을 씹거나 소화시키기 힘들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거나 편식, 소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 하루 1500에서 2000칼로리는 섭취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고기와 채소 등을 골고루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백질 섭취의 경우 되도록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나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오리고기, 닭고기 같은 가금류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즐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팔, 어깨, 가슴, 배, 옆구리, 허벅지, 종아리 등 다양한 근육을 단련할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자기 신체 무게나 기구 등을 활용해 근육의 이완 수축을 반복하는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사흘 이상
2년 넘게 꾸준히 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50% 가까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습관인데요. 노년에 생기는 질병 대부분은 평소에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흡연이나 불균형한 식단이 아닌 소파나 침대에 누워 TV나 스마트폰 등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저신체 활동입니다. 노인의 이동성과 사망률 관계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생활 공간이 협소한 노인의 이동 범위를 조금만 확대해도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루 종일 집에서 생활하거나 활동 범위가 좁아 신체 활동이 적을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귀찮고 피곤해서 소파나 침대에 누워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뼈와 근육은 약해지고 감소되며 혈액순환 역시 떨어지게 돼 노년기 질병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위해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노인병학회 의사들이 추천하는 노년기의 걷기 운동 외에 무리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수영, 맨손 체조, 계단 오르기, 실내에서 자전거 타기, 스쿼트 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평소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흔히 영양제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주기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러 실험 결과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보다 영양가 있는 식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특정 영양소만 추출해 정제하거나 천연 성분과 동일한 화학 구조로 합성한 건강기능식품이 천연식품과 같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독성이 쌓여 독성 간염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 편식으로 인한 영양 섭취 부족이나 유제품을 자주 먹지 않는 폐경기 이후 여성은 칼슘 및 비타민 D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단백질 보충제가 도움이 되는 등 일부 사람들에게는 한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섭취의 경우 평소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인데요. 한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추가적인 영양제는 필요하지 않다며 영양 섭취 부족은 식사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골고루 챙겨 먹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기능식품에 의지하기보다 평소 식습관에 신경 쓰셔서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 복용이나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과하지 않게 복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